국민의힘 관련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 지금 그 점심 식사 가지 마시오. 니며 그 점심밥 들지 마시오라고 하는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또 국민의힘에서 의미 있는 뉴스가 나오는데 공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에 네. 지금 되게 오랜만에 이분이 나와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누구일까요? 이정현 의원입니다. 저 고생 많이 하더니만 네. 드디어 다시 정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정현 전 한나라당 대표죠. 그리고 네. 이제 호남에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당선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 출신이란 점도 아마 고려가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의 정치적 활동이라고 한다면 한덕수 전 총리 대선 캠프에서 수석 대변인을 맡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최종 후보가 된 김문수 캠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까지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서는 지난 1년 가까이 소식이 뜸했었는데 이번에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전격적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금 아침 회의 때 이걸 임명을 하겠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직접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건지 예정이다라고 이 얘기를 한 건지 이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바로 이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지명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공천관리위원들을 뽑는 절차에 이제 돌입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정현 전 의원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뭐 이분이 저는 과거도 아주 좀 잘 압니다. 뭐 자주 만나기도 했고 그런데 성격도 불같은데 이번에는 내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선택 아니냐. 왜요? 이분은 독배죠. 이런 공천관리위원장은 물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부분은 극히 적을 겁니다. 이 허용되어 있는 권한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네. 가령 적어도 이런 사람은 우리 당의 공직 후보자로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배척할 수 있는 권한 이것도 아마 극히 적은 부분일 겁니다. 원래 공천관리위원장의 제일 큰 힘은 영국 보수당의 경우에는 보수위원회가 갖고 있거든요. 후보자로 쫙 올라오면 거의 많은 부분을 배척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안 돼. 후보자 등록 자체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잘라버리는 그 권한이 막강하답니다. 그래서 다들 두려워하는데 우리 공천관리위원은 그게 좀 자의적인 기준이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늘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사바사바 얘기가 많이 들려왔고 과거 솔직히 말해서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보수 정당의 패망의 길이었어요. 공천 잘못이죠. 가장 큰 잘못은.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장에 주어진 권한이 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한번 보세요. 이재명 정권은 이 대중의 급소를 알고 가령 돈도 풀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확 올리고 그리고 3대 특검을 지방선거 직전까지 합니다. 추가 2차 특검 하잖아요. 2차 종합특검에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참 이번에 재밌는 얘기를 했대요. 특검에서 그 120명 검사가 기소를 해서 막 공수규약도 나오고 무죄가 막 나오는데 그거 봐라 사법개혁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이런 판에 선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요. 절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불리합니다. 불리한데 이 공관위원장 독배를 그럼 내가 마시겠소 하고 이정현 전 의원이 난 나섰다는 게 가상스럽기도 하고 네. 또 한편 걱정되기도 합니다. 선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다들 기억하실 텐데 과거에 지금의 이제 이 보수당 쪽 말이죠. 국민의힘 쪽 이 공천관리위원들이 하루 종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배척하고 누구는 뭐 이런 점이 보완돼야 되고 이런 회의를 끝나갈 무렵 저녁 6시쯤 됐는데 갑자기 공천관리위원장이 핸드폰이 막 지지지지 하고 떨립니다. 그러면 전화를 복도에 나가서 딱 받습니다. 딱 받고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오늘 논의됐던 건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할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그분 예 성까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뭐냐 청와대에서 전화 한 통화 딱 받은 다음에 공천관리위원들이 하루 종일 논의한 걸 없던 걸로 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고 그 결과 총선 대패하고 이렇게 결과가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발표가 막 났는데 가령 독배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야 오늘 발표가 났으니 또 이제 이정현 전 대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권한을 일정 정도 확보하고 이걸 수락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이제 좀 지켜볼 일인데 이게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은 공천에서 삐끗하면은 과거에 여러 차례 그 지선이 됐건 총선이 됐건 대선이 됐건 다 결과가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기사 회생의 기회를 이정현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지명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통합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이분은 도전의 역사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내세웠더라고요. 뭐 그 말 자체는 시비 걸 거리가 없다고 보고 또 이분은 지금 야당의 대표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글쎄요. 일단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는 편인데요. 근데 네. 좋은 공천이 나오려면요 인적 자원이 풍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서울시장 후보 이러면 자 오세훈이 안 되면 누가 있느냐 기껏 이름 떠오른 게 나경원 정도입니다. 거기다 지금 유니스 뭐 술맛 한다 이랬고 또 등등등 있어봤자 지금 이제 어제 오늘은 신동욱 이름 세 글자가 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신동욱도 뭐 오래전부터 그 말은 나왔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대중을 확 사로잡을 그런 신선한 이미지를 가진 분들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네. 지금 그 국회의원 선거가 망한 이유가 난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봐요. 네. 뭐 정책 전략도 없었지만은 한동훈 당시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네. 제대로 이 후보들을 찾아내지를 못했다. 공천 실패다. 특히 수도권 참패는 공천 실패다. 네. 지금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지금 TK 빼놓고 나면 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직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이 전화하거나 정말 더 이 공천관리위원장이나 당대표보다 더 센 사람이 전화와서 뭔가 틀어질 가능성은 이번에는 굉장히 낮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당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정현 의원이라는 이 개인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당대표 장동혁 당대표보다 당연히 정치 관록도 굉장히 오래 길고 네, 그럼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뒤에서 거중 조정하는 역할들을 저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많이 해온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장동혁 체제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국민의힘의 선배들과의 절연 상태가 저는 굉장히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네. 사실 지금 장동혁 체제라는 게 다 그 젊은 친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지 그 위에 정말로 이제 오랫동안 당 활동을 해왔던 분들은 지금 별로 도와주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정현 의원이 들어왔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노련한 분이 들어와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정현 홍보수석 당시를 기억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스킨십이 좋은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뭔가 대통령이 너무 설명을 잘 안 한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불통이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불만들이 나올 때 정말 이정현 수석이 밤마다 광화문과 뭐 여의도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그 생맥주 마시면서 대통령이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정말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입노릇을 정말 몸바쳐서 열심히 했던 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열정을 다시 가지고 온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선배 없이 정말 장동혁 뭐 혈혈 단신 그게 본인이 원한 건지 왕따를 당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한도 저는 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결과를 우리가
지금 미리 예단할 수는 없겠는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될지 장부 네. 끝에 악수가 될지 아무튼 이정현 전 대표는 이제 순천에서 지역구에서 그 출마했을 때도 자전거 유세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골목골목 누볐던 경험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저는 보수당 쪽에 이 그 공천관리위원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관련이 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문학 담당 기자를 하고 있을 때 네.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공천관리위원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까지 청탁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소설가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이문열 선생에게 예. 뭐 제에게도 그 네. 청탁이 그런데 들어올 수 그분이 있군요. 지금 대단하군요. 국민의힘의 최다선 원로가 돼 있습니다. 정말요? 예, 최다선은 아니군요. 아무튼. 예, 예, 네. 예.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이정현 공관위원장 임명은 국민이 이정현을 신선한 인물로 보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의 인물, 신선한 인물로 보느냐, 아니면 이미 흘러간 인물, 구시대 인물로 보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맞습니다.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정현은 참 정일적인 인물이다. 맞습니다. 과거 네. 박근혜 후보 시절에 네. 네, 경제민주화, 김정일을 넣어서 경제민주화 얘기했잖아요. 네. 방송에서 막 시부됐단 말이에요. 네. 내 보수 농객이면서도 네. 이거 말이 안 된다. 막 시부니까 이정현 선생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 뭔 짓이냐고 막 아유 한 30분 동안 맥북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30분을. 내가 전화를 못 끊어요. 이제 전화 좀 끊어주다 하니까 아직도 할 말이 남았대. 그래서 참 정일적이구나. 우리 방송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분이 얼마나 말을 열정적으로 하는지 입에 발동기 달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정현 이제 공관위원장 후보 이분은 사실은 떨어지는 선거에서도 보면은 그 호남 지역에서도 18에서 23%요 사이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떨어질 맞습니다.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치도 간단한 수치는 아니다. 개인이 이룬 선거라는 참 대단한 거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들어요. 공천관리위원장이 있고 공천관리위원들을 이제 선임을 해야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예. 그걸 누구 어떤 얼굴로 할지 네. 지금 국민의힘 있는 현역 의원들 위주로 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그 열정과 그 참신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을 많이 영입을 할지 그것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정현 위원장이 신선도는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떨어지는 신선도를 어떤 위원을 택하느냐 네. 정말 여기에 결국은 이제 성패가 그렇죠. 좌우된다. 네. 아니 그런데 무슨 공관위원장의 권한이 크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광역단체장 경우에는 네. 후보들이 이제 나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치 영국 보수당처럼 한쪽을 배척을 해버리고 네. 이거 안 돼. 한쪽만 딱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버릴 거예요. 네. 경선을 우선시하는 그런 것 같으면 공관위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은 그렇습니다. 적죠.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들은 다 시당위원장에게 또 권한이 또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변호사님 그 예전에 보면은 공천관리위원장하고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따로 두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지금 광역 단체장 경우에는 대부분 경선을 해야 될 테니까 예. 아마 전략 그 위원장 이런 게 필요 없을 겁니다. 전략위원장을 따로 두는 순간 예. 공천관리위원장은 갑자기 김 빠지는 맞아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나마 약간 있는 권한도 들어가 버리는 거죠. 네. 뭐 공천- 혹시 뭐 전략위원장 하라는 제안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검토 중에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검토 중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